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홍준표, 이낙연으로 후보 교체 가능할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 요즘에 후보 교체설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0대 대선 후보 교체 여론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원한다라는 거죠. 네. 국힘당 지지층은 70.4%, 그리고 민주당은 35.7% 이렇게 이 후보의 교체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후보 교체 이것을 생각하고 있고, 뭐 저도 솔직히 좀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좀 너무나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뭐 이렇게 도덕성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또 인성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대통령 후보로서 부적합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윤석열 후보 또한 마찬가지죠. 네, 윤석열 후보도 준비되지 않은 그런 후보. 그렇기 때문에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운명이 이 대통령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잘못 뽑아가지고 5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이거 우리나라 국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게 이제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 양당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대 양당이 국민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정당 지원금이죠. 정당 지원금. 선거가 있을 때는 약 900억을 나눠 먹는 거예요, 정당들이. 대부분 이제 거대 양당으로 들어가죠. 네, 그리고 또 선거 보조금이 5천억 원인데 그 5천억 원을 또 나눠 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각종 비리들을 또 저질러요. 그렇기 때문에 거대 양당을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주관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반드시 제3지대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이거는 저 민주당과 국힘당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국힘당 그쪽 계열이 대통령들이 또 감옥에 가고, 또 민주당 계열이 또 계속 싸움을 벌이면서 또 서로 힘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국민의 고열을 빨아먹던 이 거대 양당을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그 후보 교체가 가능할까요? 후보 교체. 네, 그래서 이 팩트 Y 여기 같이 한번 보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후보들이 가족 문제 등 각종 논란에 휘말리자 아예 후보를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대선 후보를 교체하거나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한번 따져봤습니다. 팩트와이 신지원 기자입니다. 현재 대선 후보들은 다 싫다. 다시 출마해달라. 최근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의 홈페이지에 대선 출마 요청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탈당하거나 당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다시 대선에 나서달라는 요구입니다. 민주당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로의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옵니다. 작금의 대선은 후보 교체 없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홍 의원과 이 전 대표의 재등판 방법으로 주로 거론되는 건 창당이나 탈당입니다. 당원 당규 개정도 오르내립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는 같은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경선 후보자로서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홍 의원과 이 전 대표 모두 창당을 하든 탈당을 하든 당내 규칙을 고치든 경선을 통과한 각 당 후보에 맞설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선 후보 교체를 바라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비호감 대선으로 불리는 20대 대선의 단면입니다.
경선 탈락자가 각 당 후보자와 다시 경쟁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후보가 바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당내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탈당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경선 탈락자라도 재도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사퇴한다든지 또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든지 또는 탈당을 한다든지 하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국민혁명당에서 김경재 후보가 경선에서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탈당을 했어요. 탈당을 하니까 경선에 참여했던 고영일 후보가 이제 다시 후보 교체가 된 거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방법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탈당을 하든 사퇴를 하든 또는 처벌을 받든 또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되든 하면은 이제 교체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참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후보들이 사퇴하겠습니까? 네, 또는 탈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3지대에서 반드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3지대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제3지대에서 대통령이 나오기 위해서는 제3지대를 통합해야 돼요. 누군가 나서서. 제3지대에서 힘을 모아야 됩니다. 제갈공명의 천하삼분지계가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또 다른 후보들도 만나보면은 이 환상에 빠져 있어요. 환상. 예, 환상.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 될 거다라고 믿어요. 보면은. 그래서 한 군수 후보를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지지율이 1%도 나오지 않는데 자신 당선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론 자신감은 좋은데 그런데 현실을 직시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힘을 모아서 제3지대를 통합하는 자가 천하3분지계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하를 3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양분으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거대 양당이 40%대에 있는데 뭐 5%, 3%, 2%, 뭐 0%대 후보들이 그냥 각계전투 해가지고 우승하겠다라는 것은 그건 힘듭니다. 제3지대에서 반드시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3지대가 뭉쳐야 되는 거예요. 뭉쳐야 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3지대 후보들이 토론회를 개최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제3지대 후보들이 응하는 후보들도 있고 어떤 후보들은 안 한다 그래요. 예, 자기들은 윤석열이나 이재명 아니면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진짜 이들이 물론 왕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대통령 출마를 하겠지만 와 고집하고 이 뭐라 그럴까요 집착 고집 집착 그리고 망상이 굉장히 강하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을 구한다라는 생각보다 자신이 대통령 된다는 생각이 앞서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